트렌치코트, 가을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뭐니 해도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만큼 멋들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일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에 빨간불이 왜 사라졌나, 빨간불을 어떻게 하면 켤 수 있나, 이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설렌제TV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리고 설렌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sentv.co.kr이죠. 뉴스, 그 다음에 증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발을 좀 내려보시면 저희 이제 막 런칭한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의 해결사 두 분이죠.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 그리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땐 언제든지 어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간 사이렌, 경보기를 앞에다 하나씩 드렸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에 맥을 끊을 수 있는 맥카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하 팀장님. 네. 한번 작동을 좀 시켜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병권 전무님이 막 말씀하시다가도 곧바로 제가 팀장님 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예, 언제든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제 의상 색깔만큼 코스피가 한 닷새 만인가 빨간불로 맞췄더라고요. 예, 뭐 연기금의 매수도 있었지만 자동차주가 막판에 힘을 좀 낸 것이 코스피의 뒷심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키워드를 자동차 실적 보고 올랐는데 점점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올랐다로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깨지는 거 보고 뭔가 좀 찝찝해서 올랐는데로 잡았거든요. 우리 최병권 전문위원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요? 저는 일단은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오늘도 반전 포인트를 이제 결국 잡긴 잡았는데요. 반전의 가장 큰 모멘텀은 다른 여타 뭐 석유나 아니면은 또 화학이나 아니면은 건설, 뭐 조선 이런 쪽이 아니라 전기, 전자, IT 쪽이었다는 거고, 그 IT 쪽에 지금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 스마트폰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스마트폰 부분, 핸드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적자 발표를 했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가 또 역시 스마트폰 쪽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앞으로도 이 스마트폰 쪽의 그 모멘텀이랄까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더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안 좋다라고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항상 같이 가야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오르니까 코스닥 시장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래소가 빠질 때는 또 코스닥 시장이 오르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상당히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만은 또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견조한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은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시장의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언제 주식을 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주식을 새로 살 것인지, 이거를 잘 포커스를 맞춰야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기관이 사는 쪽 스마트폰 관련주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키워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좀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오늘 키워드를 프로그램, 자동차, 내수주, 주춤의 퀘스천 마크는 달아봤습니다. 네. 자동차, 내수주 같이 퀘스천 마크입니까? 아니, 자동차는 자동차고요. 네. 내수주, 주춤에 대해서만 퀘스천 마크를 달았다 말씀드리겠고. 원래 이제 일명 내수주로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내수주 달인이라고도 불린다고 들었는데 그 달인께서
의문표를 왜요? 그렇죠. 이제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감이 옵니다. 감이 약간 고점 시그널이 왔지 않냐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8월달, 9월달에 기계가 많이 올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실제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3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잔고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실제적으로 전체 IT라든지 자동차 관련 경기 민감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조금 부정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린 자동차. 글쎄 오늘 자동차의 상승 자체가 오늘 작게 봤을 때는 오늘 어떤 시장의 판을 조금 바꿨다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조금 좋게 나온 것이 좀 호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위와 같은 종목도 반등을 해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시세 연속성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현대차는 그래도 기관 토종자금,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기아차의 반등은 사실은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샀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기아차에 대해서는 약간 외국인의 쇼커버성 반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실적 발표되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올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실제로 장을 보시면은 음식료 관련 업종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업종 코스닥으로 넘어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엔터주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그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오면서 잠깐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은 사실 돈은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섹터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몰렸던 실제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통신업종 좀 다르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잠깐 쉬면서 자동차 쪽으로 조금 몰린다면 최근에 어떤 민감주라든지 개별주들이 조금 더 약간은 기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와 내수주를 양쪽 그 시소 축에놓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시장의 키워드를 통해 본 분석까지는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진단 119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긴급해서 봐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 혹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세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참고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올리면 먼저 상담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서울경제TV 홈페이지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와서 글을 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화로 관련 종목 상담부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고 싶으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밝으시네요. 네. 예. 수익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으로 오늘 상담 받고 싶으세요? 현대산업요. 현대산업, 기본적인 가격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비중이나 좀 알려주시고, 가장 오늘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현대산업요. 네. 21,000원요. 네, 매수가는 21,000원이시고, 많이 사셨어요? 50%래. 한꺼번에요? 아니에요. 나눠서. 위에서요. 네. 24,000 얼마에서도 사고 자꾸 이래 사고 내려왔는 게 네. 평균 단가가 한 21,000원 좀 되는 건데요. 네. 비중이 이게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조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이거 물타카 싶어가 팔아보고 딴 거는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이닉스 다 파셨어요? 가지고 팔아보십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하이닉스 좋을 거라고 살짝 힌트도 주셨었는데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모든 현금과 이 주식에 발을 묶은 게 현대산업이네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좋은 주식이 있다 그래도 네. 하창봉 팀장님입니까? 예, 맞아요. 하 팀장님 있지? 예. 그분이 종목 같은 거를 내가 아침에 TV를 보니까 네. 먼저 보내 게임주도 하고 네. 여러 종목을 하는데도 오늘 또 부강약품목하고 하는데도 네. 현대산업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딴 걸 사질 못하시는 그거를 분이에요. 살락하니까 현금이 없으면 이거를 남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노 싶어가 못 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모든 사고 싶은 거를 못 사게 발목을 잡고 있는 현대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하창봉 팀장님 의견까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자, 최민감 위원님. 예, 일단 결론은? 네, 매도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반등을 할 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등하면 좀 팔자. 반등 시 매도 의견이 한 분 나왔고요. 이제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하 팀장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일단 보유입니다. 네, 원래 반등 시 매도였는데 시청자님이 약간 팬이라고 하시니까 보유 아니죠? 냉정하게 보유입니까? 냉정하게 이는 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 팀장님 의견 이후부터 더 들어보죠. 사실은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까지 했고 여기 지금 이거 현대산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 전화를 좀 같이 들어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산업이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비중이 이제 한 50%까지 증가한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려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 종목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선뜻 손은 나서지도 않고 또 갖고 있는 종목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종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이파크, 현대산업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건설이죠. 건설. 실제적으로 현대 건설이라면 좀 다릅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실제 우리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 이제 아이파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이파크는 삼성 레미안이나 뭐 자이처럼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90% 이상 갑니다. 그래서 보통 미분양 이야기 나올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별 종목이 분양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섹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설업종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내년까지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제 짧은 기억에도 제가 한 1990년 중반 정도에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건설 경기 확 살아나고 또 2005, 6년도 시장 2000포인트 갈 때 한번 살아나고 그 이후부터는 건설 경기에 대해서 좀 좋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은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저한테 좋은 점수를 줘서 보유가 아니라 사실 뭐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투자관인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일봉 잠깐 보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사후적입니다만은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짧게 봤을 때 최근 3개월 정도 트렌드 라인 사실은 10월 초순 정도 22,000원 정도에서 한번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온 흐름이 왔고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사실 월봉 관점에서 보면 이건 누가 본다 그래도 지금 건설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까지 올라가다 계속 꺾인다는 거죠.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제한되고 땅은 제한됐고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되기 때문에 건설이 아무리 지어봤자 안 건다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왜 보유란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내려간다 그래도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실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관인만큼이나 그 자포자기 섹터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내려간다 그래도 많이 안 내려간다는 거죠. 조금만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는데 뭐 매도 가격은 저도 사실 비중 좋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올라온다면 한 22,000원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50% 중에서 그래도 억울하시니까 한 10%는 15%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현금을 줄이자 하는 가격대가 2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가보다 그래도 수익이 좀 나는 22,000원 정도에서 한 반은 팔자 이런 의견이 하 팀장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예. 나머지 한 분은 좀 정리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아, 내용인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반박을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시다시피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자들이 이제 그 깡통 주택이 자꾸 생겨남에 따라서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자금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제2의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그 건설 쪽에서 아파트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출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회사들하고는 달리 거의 내수 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는 상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전을 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가격이 역시 저도 22,000원권입니다. 다행히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가 2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가에 물리시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번에 올라오면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많이 매달리지 마시고 저번 주에도 제가 강추를 좀 해드렸던 하이닉스처럼 지금은 IT 쪽에 매수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뭐 하이닉스도 괜찮고요. 또 LG전자도 괜찮고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수가 스마트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이제 조금 분명해지셨죠? 두 분 의견이 이렇게 가격대까지 딱 맞춰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22,000원 정도 오면은 그래도 수익 보시잖아요. 물타기는 하셨지만. 예, 네. 그 정도에서 일단 팔고 다른 종목 가보죠요. 그런데 그게 한 언제쯤 오겠습니까? 22,000원까지 오는 시간. 예. 예, 팀장님. 네, 우리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OCI가 다시 60만 원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제가 건설 경기가 2007년도만큼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22,000원 가격이 너무 매이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21,000원에서 1,000원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른 쪽에서 현금화를 하신다면 지금 예. 경제TV 여기저기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꼭 현대산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예. 기간이요. 제가 대신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제가 어떻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22,000원 갈 것이다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는 조금 네. 힘들 것 같다. 지금 그렇게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예. 예. 저도 예. 내일이나 이래 보고 좀 올라오면은 예. 아고 막 손해를 보든 의든 팔아볼까 싶은 생각이 이거 뭐 너무 매이가 있으니까 막 예. 마음도 복잡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물타기 IT로 하셨으니까 네. 매수가 정도 부근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빠른 종목으로 가보시죠, 뭐. 아, 예, 예. 예, 전화 감사합니다.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참, 하이닉스 되는 걸 팔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쥐고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예,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에스코넥. 아, 요거 뭐 일자리 테마 그거 예. 맞아요? 예. 예, 예. 가격하고 이런 거 궁금한 네. 사항 알려주세요. 예, 2,650원에요. 50% 정도 비율되는데요. 요거 언제 사셨습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사시고 수익이 좀 났던 구간도 있네요. 아니요, 예, 그때 못 팔았어요. 그리고 그날 지금 못 팔고 가지고 예. 있었는데 2, 3일 잠깐에 너무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10% 내리고 예, 예. 어제 한가하고 오늘 또 내렸어요? 네네. 엄마야, 알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시죠? 아, 그걸 그냥 매도할까 아니면은 뭐 조금 가지고 있을까. 싶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50% 정도인데 지금 크게 예. 손실도 최근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최병훈 위원님 결론은요? 일단 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예. 매정하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차라리 나중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200원대에서 주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 테마 개념으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인데 상승이 잘 나올 예. 때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을 못 넘기면서 쌍봉 형태로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네. 경우엔 주가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 또 어제도 하한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약세를 자꾸만 끌어낼 수밖에 없는 요소고 이제 또 물리면은 또 매도가 쏟아지고 매도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약세를 타기 때문에 한 네. 번 정도는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단계적으로 계속 예. 매도를 좀 해시는 게 아.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한 그런 판단을 그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당장은 팔지 말고 조금 있다가 반등 올 때 파시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그래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종목 상황이 예. 그렇게까지 막 지금 당장 막 계속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한두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네. 가서 과감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말까요? 예? 전문가 한 분이 더 의견을 말씀하고 한분 더, 예, 싶으신데. 의견 듣고 싶은데요. 그래요. 하 팀장님. 네. 네, 저는 조금 더 매정해요. 어떡하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게요. 10월달 접어들어서 우리 투자가님 느끼셨겠지만은 10월달 저번 대선 테마주는 그 인맥 위주로 가고 있죠, 다시. 예, 예. 아가방, 뭐, 이지, 써니전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대선의 어떤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대선의 큰 화두는 정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잠깐은. 지금부터 사실은 11월 초순까지는 바로, 야권 단일화입니다. 예. 야권 단일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뭐 취업 관련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약간 소외되고요. 오히려 이제 야권 단일화 때문에 대선 관련 뭐 인맥주로 붙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 관련에 대한 어떤 그 정책 같은 거는 시장이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약발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그런 흐름을 본다면 저는 사실은 원래 이 개별주들은 실제 테마주들은 반등시 매도라는 생각보다도 아니다 싶을 때는 팔아야 된다 봅니다. 우리 투자가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하는 바람에 못 빠졌다고. 예.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50% 중에서 예. 당장 뭐 저는 뭐 좀 공격적인데요. 내일이라도 한 예. 10%나 15% 정도만 팔아놓고 20, 30%만 가져가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예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네, 시청자님 너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뭔가 수익 본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하는 쪽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개인분들도 참, 그게 사면 거의 고점 부근이라 이렇게 또 물타기 하고 비중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뭐 전화든지 문자든지 주시면 전문가 두 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언제든 SOS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예, 반갑습니다. 또 손실 보고 계세요?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인포뱅크에 인포뱅크. 이것도 또 무슨 테마 그런 거죠? 타임한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이거 어제 사고 좀 먹고 바로 빠졌어요. 어제 낮에 2시 10몇 분에 샀는데 사고 나기는 막 1,100원까지 네, 내가 시청- 시기는 네. 간이 덜컥하고 아침에 팔락하다가 종목 상당하고 그래 팔랐고 오늘 아. 또 빠지네. 예. 어제 얼마에 사셨는데요? 많이 사셨어요? 비중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비중도 30%고 많이 네. 샀어요. 가격은요? 정확히 매수가가 11,900원이에요. 아, 11,900원. 12,000원에 계속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네. 오후에 좀에 빠지면 더 간다고, 예. 그래, 종가 시간 다 되어 온다 싶어서, 그래가 더 간데도 이래 빠지네, 막 갑자기 팍 이래가 보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9월에도 조금 가다가 눌렸다가 다시 시작한 가격이 지금 네. 이제 지금 딱 오늘 종가 정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저는 비전문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전화를 잘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다시 전문가,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두 분 계시거든요. 예,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최병섭 의원님. 예, 일단은 지금 기존의 하락이 좀 강한 편이고 아직까지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좀 힘든 예, 거는 어쩔 수 기다릴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예.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예. 이미 15,000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참고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예.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12,000원이 다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거기를 예. 넘을지 못 넘을지가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때 못 넘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맞아요. 또- 내 사는 가격만 와도, 예, 넘어가면은 또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네.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좀 기다리시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며칠쯤까지 가겠습니까? 올해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좀 옆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초나 중순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막 손절면 안 해도 되겠네, 예. 지금 당장은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예. 개별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좀 손절매 폭을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상담해보고, 예. 네. 그래 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손절할 예. 필요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예. 그죠? 근데 한 분 예. 더 전문가가 계십니다. 의견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투자자님 저 마음 예.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 내에 다시 13,000원 회복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러면 다행이고, 네, 예. 그 이유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테마 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실적이 되는 주식입니다. 실적이 된다고, 예. 네, 이 회사 같은 예. 경우는 국내 최대 이제 그 기업형 문자 서비스인데요. 예. 뭐 여기저기 안철수 관련주냐, 전자 뭐 결제 관련주냐, 뭐 SNS 관련주 묶여 있어서 그렇지. 그런 예. 것만 빼고 나면 본질 가치는 상당히 실적이 바탕이 되는 단단한 회사라 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님 괜찮다, 제가 요 텔레비에서 괜찮다 해가 그래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예, 테마주들은 손이- 거의 까는데 이건 안 깝니다. 예. 12,000원에 매수하라 해가 그래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대군이 빠지길로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갔는데 이게 고마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래 1,000원 가까이 빠지기네. 그렇죠. 사람이 혼이 빠지는 거예요. 네, 시청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갑자기 막판에 때린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예. 그런 것 자체는 오히려 크게 나쁜 게 아니라 차트만 보이기에는 망가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나쁠 건 아니다 보면서요. 예, 회사만 괜찮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뭐 조만간에 13,000원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판단이 됩니다. 아, 예, 13,000원까지, 예. 네네. 예. 네. 그러면 그때까지 가고 있을게, 예. 네. 예, 그래요. 예,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잘 안 파셨네. 13,000원 갈 수 있는 종목을. 자, 이렇게 갈 만한 종목을 또 전문가의 얘기를 못 들으면, 안 가네 하고 미리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의 SOS를 오히려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까지 다 열어놓고 말이죠. 문자, 그 설경제TV를 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 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6시 25분인데 저희가 한 20여 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내가 이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뉴스라는 거 옆에 보면 증권이라고 있어요. 그거 밑에 이제 바를 조금 내리시면은 곧바로는 안 보입니다. 이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 명이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바로 글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미 글을 좀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요. 라크라는 님 그리고 왕초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어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거의 한 7시 정도에 방송이 저희가 47분 50분 때문에 끝나거든요. 하림 그리고 뭐 GS 뭐 GN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청개구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제 어제 해결사로 나와주셨던 양순모 전문위원이십니다. 이렇게 뭐 반등 시 매도 종목 교체 이유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났다고 해서 이제 어떡하나 상담을 못 받나 하시지 마시고 발 동동 구르는 대신 글 한번 쓰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시 26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FA 봐주십시오라고 끝번호 729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6,800원, 비중은 10%, 현재 가격은 43,900원으로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보유 그리고 손절 여부 알려주세요. 최병건 위원님 좀 봐주시죠. 네,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주가가 여기서 짧은 기간 내에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추세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약세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달 정도 선까지는 최소한 48,000원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48,000원을 못 넘는다면 그때 가서는 교체를 하시는 게 낫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최병훈 의원님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대표이사 뭐 기술 유출 때문에 하한가 맞은 AP 시스템이 급한가 봐요. 두 분이나 곧바로 보내주셨습니다. 12,100원에 10%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네. 약간 더 싸게 8,065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8,000원대 사신 분은 좀 여유가 있는데 하한가 맞고 다들 좀 안 좋게 전망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8,000원대 사신 분은 아마 하한가를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인데 네네. 이런 대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악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를 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미 추세가 죽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들께서 시장이 약할 때 제일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종목이 뭐냐면은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들은 장기 하락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물타기라든지 저점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8,000원대 사신 분은 내일 반등이라도 나와주면은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안 나와주더라도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12,000원대 사신 분이 역시 걱정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두고라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또 일부러 매도를 하시던가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대응하시는 분은 그냥 과감하게 대응해버리시고 12,000원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2,000원대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웨이팅이고요. 8,000원대 사신 분은 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 팀장님께 요거 좀 봐달라고 제가 요청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6,450원에 매수 30% 보유 중인데요.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끝번호 3731님이 보내주셨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역시나 시장이 좀 오늘 참- 개별주가 안 좋긴 안 좋은가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하한가 친 종목이죠. 주성인가 아마 그 운영 자금 마련해서 한 유상증자 한다고 아침에 이야기 나와가지고 바로 급락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중요한 거는 정자 자금을 하는데 운영 자금이니까 돈이 달려가지고 정자를 한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해석됩니다만은 통상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 작업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겠다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실적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도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성은 지금 최근의 흐름이 아니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좀 애물단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2010년 이후부터 주성이라든지 탑 엔지니어 같이 전통형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거의 문 닫을 수준까지 갔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기미가 아마 유상경제 쇼크는 조금 돌발적으로 나올 때 AP만큼이나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수가에서 좀 많이 빠진 건 있는데요. 뭐 내일 다음 주, 뭐, 글쎄요. 잠깐 내려갔다 일시적인 반등은 하겠죠. 한 5,000원에서 5,500원 전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좀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해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주성은 과거의 신화를 누리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하시면서 IT주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IT주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IT주도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네. 밑보인다든지 네.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뭐 네, 내일 많이 근데 못 올라와도 정리입니까? 내일 당장은 아니에요. 진짜 내일도 아마 제가 보니까 5% 이상의 약세는 가만히 됩니다. 일단 최소한 이런 거 이제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있고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 타이밍이 보통 2, 3주 걸리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반등 네. 폭이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서 네.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곧바로 하나만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는 게 끝번호 2031님 KG 모빌리언스 봐달라시면서 어제 문자했는데 상담이 안 됐어요. 저도 이 문자 봤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가 못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해드릴게요. 매수가 매수가 1,750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수익을 크게 봤다가 수익이 빠르게 막 주니까 불안하신 건지. 네, 가격이 1,750원이죠. 네, 1,750원. 뭐 오늘 지금 수준 가격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전 살펴드린 주성만큼이나 이분도 불안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이요. 갑자기 많이 오르면 많은 오른 가격에서 위에 사게 되면 그것도 또 불안한 겁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빠지는 속도도 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상승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앞으로 트렌드를 보더라도 전자결제는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뭐 직불제 시행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의 컨텐츠 유료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않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실제로 9월 달부터 보통 뭐 KG 모빌리언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00원에서 거의 더블 이상의 가격이 낮다는 것은 충분히 순간적으로 차익 욕구 실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은 좀 양호한 차트입니다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저는 차트지 않나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욕심 조금 낮추시고
이런 거는 수익률 게임이 좋기 때문에 굳이 30%안 갖고 있고 뭐 15% 정도만 갖고 있어도 사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뭐 내일 정도 봐서 오늘 제가 보니까 잠깐만 부가 말씀드려서 KG 이니시스가 사실 대장이었는데 이 종목 흐름을 보니까 약간은 꺾였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한 KG 니스 같은 경우가 11,000원 전후에서 재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빌리어스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한번 팔아놨다가 조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볍게 봐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다. KG 저희가 이니시스 상담해드렸습니다. 이틀 만이지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요, 한번 CTC 바이오로 가볼까요? 25,500원에 40%. 오늘 폭락 후 종가에 매수했어요. 손절가, 목표가, 전망 모두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8.6% 떨어지고 종가가 딱 25,500원. 이런 모습이 안 좋다라고 하셨었나요?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괜찮아요? 예, 지금 사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오르고 있을 때 만약에 25,500원에 사셨다면,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맞는데, 오늘 종가에 사신 거는 상당히 대응이 고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존 추세가 강해가지고 잘 안 무너져요. 한번 강하게 빠지면은 꼭 반발 매수가 꼭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를 한번 더 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굳이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을 못 넘기면 이제 서서히 내리막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을 가시면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반등 줄 때 짧게 단타 대응을 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CTC 바이오 오늘 종가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거의 고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전문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번호 9415님의 종목입니다. LG전자 살펴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73,900원, 74,000원 정도인데 이분은 73,100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20% 정도. 소폭이지만 수익권이신 것 같거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매도가를 알고 싶어 하시네요. 팀장님. 네, 오늘 매독 LG전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서울경제시 야심차게 사이렌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 상담 내용이 좋으셔가지고 딴지를 못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자꾸 하고 싶은데 잘 손이 안 나가네요. 예. LG전자 최근 분위기 좋죠. 사실 IT 종목 중에서 분위기 좋은 IT 대형주를 뽑으라 그러면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좋긴 좋습니다만은 약간은 저는 조금 음모론적으로 시장을 많이 보는데요. 좋긴 좋은데 실제 상승 탄력이 여기서 계속 다시 78,900원, 즉 9월 20일 날 회장님 옵티머스 G 모멘텀을 올라갔던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갈까에 대해서는 잠깐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적자 폭도 좀 축소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계속적으로 선방하면서 지금 정권사의 어떤 이익치는 좋은데 지금 시장이 안타깝게도 시장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라든지 대형주들이 약한 흐름 속에서 약간 쏠림 현상에서 최근에 반등세가 조금 부각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 약간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 지켜보시다가 만약 75,000원 돌파해서 조금 힘겨워한다면 오히려 조금 정리해줬다가 다시 한번 7만원 초입에 노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LG전자에는 악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차트 좋죠, 내용 좋죠,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가끔 어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뭐 75,000원 전에서 한번 팔아주면 설령 그것이 다시 만약에 79,000 팔았는데 79,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뭐죠? 그땐 따라 사도 됩니다. 오히려 처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돌파 전까지는 약간 한번 차익 실현 했다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75,000원 전후에서 힘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상담 내용이었고요. 이번엔 3056님의 종목 바텍으로 갑니다. 12,400원에 30% 갖고 계신데 계속 내려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하셨는데 오늘 6% 이렇게 급락해서 조금 마음이 흔들흔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공시도 했네요. 네, 일단은 이 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앞서 보셨던 CTC 바이오하고 똑같은 패턴인데요. 심지어 이럴 때 살 수도 있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렵네요, 주식. 예, 앞에서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올 때 요때 이제 종가에 산 거나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요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14,000원을 못 넘기면은 종목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내려갈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반등을 잘 못 잡고 한 번 더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일 반등이 빨리 안 나오고 또 깨고 내려간다면은 아직은 매수가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으신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밑에 가서 다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손절매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반등 줄 때 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대부분 지금 대응이라면은 지금 시장의 여건을 감안한다라면은 전자의 경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반전 못 잡으면은 요 종목은 좀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거나 좀 축소를 시켰다가 완전히 바닥이 잡히면은 그때 재공략하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텍 일단 두 번째 밀리는 거라 여기서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님 종목 같으면은 팔고 다시 들어가겠다.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자, 6시 39분 지금 뭐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 2배속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잘 해주고 계신데요. 자, 하이닉스 봐드릴게요. 끝번호 7804번님 그리고 문자 안 보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쥐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23,000원에 사셨다 보내주셨고요. 20% 정도 쥐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궁금한 점은 가져갈까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오늘 24,300원에 끝났네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봅니다. 미운 오리 새끼로 남느냐, 백조로 탈바꿈하느냐입니다.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 하는 것은 PC 부분의 D램 부분, PC 쪽 D램 약화 자체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안느냐, 아니면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온 대로 모바일 D램 쪽에서 성장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 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바일 디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윈도우 8 관련주의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디램 고정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일부러 안 올린다. 왜? 차세대 OS 윈도우 8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대표적인 태블릿 PC를 출시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낸드 프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됐을 때는 시장에 훈풍이 불어넣을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기로라는 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들도 사실은 트레이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개별주만큼이나. 잠깐 차트 보면서 오늘의 그림 제가 이쁘게 싼 고점을 꺼놨는데요.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역학습 효과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할 때 일시적으로 25,000원 이상에서는 단기적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가 잠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워낙 바닥권 가격에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만은 이 종목 또한 25,000원 한 25,000원이나 26,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트레이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5,000원 정도, 26,000원 정도에서 한 번쯤 팔아주는 것도 테크니컬하게 아주 좋은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팁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산 엔진으로 갑니다. 매수가 18,620원 맞죠? 예, 그리고 20% 보유기간이 1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년 3개월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계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8,780원으로 반토막 이상 더 많이 이제 지금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 단기 목표가 또 중기 목표가 아이고 참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 판단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어차피 지금은 손절 타이밍 해 잡아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배열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렵지만은 이 종목은 언젠가는 타이밍을 다시 돌리고 상황이 좋아지겠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별 테마주나 개별주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쯤 다시 한번 추가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훨씬 대응하기가 편하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이평선들이 역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계속 하게 되면은 다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단기 이평부터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이 종목은 좀 더 힘드시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좀 더 보유를 하셨다가 나중에 대응 포인트를 다시 찾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좀 일찍 이거 상담 요청하시지. 저희 프로그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구나. 예, 아무튼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이왕 기다리신 거 반등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수익권을 올라서실 수 있을 건데 그때가 궁금하시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십시오. 아직은 뭐 아무 얘기 없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서희건설 보겠습니다. 2625님의 종목이에요. 1236원에 10% 손절해야 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하셨어요. 네, 서희건설은 뭐 제가 이런 키워드 하나만 드릴까요? 이 주식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고요. 왜 주인이 있다는 말씀드리냐면 이 서희건설 이 회사가 좀 웃긴 회사입니다. 웃긴 회사라는 게 제가 이제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요. 상당히 사실은 건설자 중소형 건설입니다만 약간 탄탄한 회사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올 연초에는 문재인 테마주도 엮였었다가 또 9월 초순에는 난데없이 3일 연속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죠. 네네. 시장에서는 정자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하기 전에 보통 주가를 가끔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 전에는 주가를 내리고요. 정자 전에는 보통 올립니다.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당연히 서희건설 쪽에서는 부인했겠죠. 그런 거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번두번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이 서희건설 어떤 이 종목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수준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 9월 달에 이유 없이 올랐던 이유는 없진 않겠죠. 올린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길 것 같습니다. 길 것 같은데 얼마 길지 몰라. 예 종목은 한번 끼면 제대로 기어버립니다. 횡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비중이 약간 좀 마음을 넉넉하게 놓고 있었으면 오히려 반등 기회 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실제적으로 반등 목표치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중간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한 1,300에서 1,4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인자 있으니까 언제까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가벼운 비중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최병호 전문위원이 얼마나 빠르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한 종목만 봐드릴 수도 있고 두 종목까지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가보죠. 30%에 매수가 7,560원. 언제 오를까요? 답답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종목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돌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7,500원을 넘어가야 답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목이 적자를 아직까지도 못 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다리실 수 있는데 그 저점 라인이 6,650원 정도 됩니다. 6,7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인만 안 깨면은 이런 종목은 보유를 하시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최병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저희가 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진해운이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10% 13,750원. 요거 이제 뭐 BDR 해운도 좀 가는 것 같은 오늘 또 12,000원대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게 없는데 짧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보유해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9월달 정도는 사실 운임가 상승 관련해서 상당히 좀 해운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실제적으로 10월달 저보다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적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뭐 유럽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한진해운이 선방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9월달에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 욕구에 좀 들어왔고요. 지금 뭐 9월 중후 3부터 지금의 시장 트렌드가 바로 경기 둔화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경기 운임 올라도 실제적으로 물동량 컨테이너 배가 안 움직이면 실제로 실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외적인 요인이 지금 해운 업종에 대해서 세일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이 9월 말에 갑자기 14,500원에서 급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약간 실망 매물이 하락으로 이끈다 봅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반등 시 실제적으로 한 14,000원, 14,500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진해운을 끝으로 오늘 출동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빠른 시간 안에 알찬 내용 주셨던 두 분의 우리 하 팀장님 그리고 최병건 위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쉽게 종목 상담 119는 빨리 달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본 게 아닙니다. 다 봤는데 상담 시간이 안 돼서 못 봐드린 거예요. 무료 문자, 전화 미리 이제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내일 시작할 때 곧바로 넣어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끝나지만 설경제TV 홈페이지는 열려 있습니다. centv.co.kr 그리고 증권 폴더 아래에 있는 종목 상담 119 발을 좀 내리셔야 보일 거예요. 프로그램 게시판에다가 글 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답변 달아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